네, 올해 연말 정산의 경우 이 신용카드 공제를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연말 정산도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 대한 이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국세청에서 지난 10월 30일부터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고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본인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먼저 국세청에서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좀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네, 원래 이 세금이라는 영역이 회계사나 이 세무사를 통하지 않으면 이 접근하기가 참 쉽지 않은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자신의 이제 세금이나 정산받아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이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항목별로 이제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팁들, 그런 지원 관련된 세제 혜택들을 이제 명시를 해놨고, 또 최근 3년간의 이제 신고 내역이라든가 또 세금 부담의 이제 증감 추이, 또 실제 세 부담률 등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뭐 어떻게 들어가야 뭐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서비스는 이제 국세청의 홈택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마 자주 들어가 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가 있고, 현재 이 미리 보기는 이제 공인인증서로만 이제 볼 수 있지만 향후에는 이 사설 인증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공인인증서야 뭐 은행권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뭐가 다릅니까? 네, 이 공인인증서는 이 전자서명법에 따라서 정부가 지정하는 공인인증 기관들이 발급하는 인증서인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서명이나 인감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설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에서 직접 발급하는 인증서예요. 현재는 이제 이동통신사가 발급하는 패스라는 게 있고, 네. 또 카카오페이 인증서라든가 또 은행권의 이제 뱅크 사인 등이 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연말정산 같은 정부 정책을 공인인증서가 독과점하지 않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알게 모르게 이런 사설 인증서를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군요. 자, 그럼 이 국세청 발표 내용을 보니까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뭐 최대 2배로 이렇게 늘리겠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말씀처럼 올해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촉진을 위해서 대폭 늘린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이 카드 종류나 사용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나타나기 이전인 1월, 2월에는 기존의 15%에서 45%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3월 사용분부터 이 2배로 이제 공제율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소비진작 정책이 적극적으로 수행되던 4월에서 7월까지 이 카드 사용분은 공제율이 이제 80%로 이제 늘어났고요. 이후 8월부터 12월 사용분은 다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1월과 2월의 공제율, 그러니까 15%에서 40%로 다시 이제 낮아지게 됐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사실상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애써준 국민들에게 정부가 이 연말정산 정책으로 이제 보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함께 노력해준 국민들에게 정부가 뭐 연말 정산으로나마 이 조금 보답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용카드는 그렇고요. 이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공제를 받게 됩니까? 네, 이 현금 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또 선불카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 3월분부터 60%까지 이제 공제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80%까지 공제해주는 이제 신용카드에 비해서 좀 낮은 감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높은 업종에서는 사실 이 현금 영수증 발급이 더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 공제율 적용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이제 형평성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이 최대 얼마까지 적용이 됩니까? 이 연말 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최대 330만 원까지인데요. 네.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액 역시 총 급여 구간에 따라서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30만 원씩 증가시킨다는 점도 잘 따져 보셔야 할 것 같고 전통시장 살리기나 대중교통 활성화 또 문화여가 활동 확산 정책에 따라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런 정부가 좀 주도하는 정책에서 국민들이 소비를 하면 이 공제율을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급여 기준별로 다르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근데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금액을 총 급여 기준별로 살펴보면요. 이 7천만 원 이하는 소득공제가 300만 원에서 30만 원 늘어가지고 330만 원까지 한도액이 늘어났고요. 네.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는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늘어났고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200만 원에서 역시 23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카드 이제 소득 공제액이 더 높은데요. 이는 이제 세금 정책을 통해서 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지게 하는 그런 이제 방안이기도 한 것이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연봉이 4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3,6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때 이 지난해는 300만 원의 공제를 받았지만 이 올해는 33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대로 이제 공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또 신용카드 사용이 이제 적은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예로 들어 주신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한 1년에 1,200만 원 정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난해 카드 공제액이 30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160만 원으로 130만 원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상당한 부담을 이제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연말 정산 얘기를 하니까 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있는데 이 국세청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이 서비스에서 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연말 정산을 하기까지는 앞으로 몇 달 정도 더 남아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조금 더 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해서 입력을 하면 네. 올해 이제 예상 세액도 대강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3년간 냈던 이제 세금의 추이라든가 실효 세율은 이게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활용해서 한번 본인이 직접 입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처럼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9월까지의 이제 사용 내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더 활용하면 이제 절세가 될 수 있는데 네. 팁을 하나 드리자면 8월 이후에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종전의 최대 이제 40%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때는 60%까지 공제받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또는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보다 이제 공제율이 더 높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연말까지는 현금 영수증 발급에 더 집중하시면 조금 더 이제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네. 걸 기억해 주시고 이미 이제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액을 또 넘긴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소득 대비 신용카드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현금 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사용이 절세에 이제 도움이 되니까 지출 계획을 잘 세우시면 그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도 늘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현금이나 뭐 선불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조금 더 이런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현금이든 뭐 신용카드든 굳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에 네. 따라서 상관없이 적용이 되고요.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대부분 뭐 신용카드에 이제 탑재되어 있거나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불카드로 이제 네. 구매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상관없이 이제 공제가 됩니다. 네, 울산 같은 경우는 그 전자 지역 화폐인 울산페이를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절세 또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것도 실질적으로 사실은 현금을 사용하는 효과와 같은 거니까요. 똑같군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이 밖에는 이 세금 공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 네, 올해 이제 연말정산에서는 이제 벤처기업 육성 정책도 반영되어 있는데요. 네. 이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톡옵션이라는 건 기업이 이 사내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사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네. 이걸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성장에 기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보상인 거고요. 이를 활용해서 또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 정부 정책이기도 한 네. 것이죠. 또 이제 생산직 직원의 연장근로수당 같은 경우에도 이 비과세 적용 기준을 종전에는 이제 총 급여 기준이 2,500만 원 이하였는데 3천만 원 이하까지 이제 완화가 됐고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까지 급여를 받는 분들은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도 이제 확대가 될 것 같고 이것도 정부가 코로나19로 이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정책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복지 정책이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제도 이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이 주소득자들의 소득 활동이 또 어려워진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또 가정에만 계시던 주부들이 경제 활동에 나서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분들은 대부분 경력 단절 여성들인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이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 그 네. 인정 사유에 자녀 교육이 추가가 됐고요. 또 경력 단절 기간도 퇴직 후 15년까지도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또 같은 기업이 아니라면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으로 인정이 되고 이 밖에도 배우자 이제 출산 휴가 급여에 이 비과세가 신설된다거나 또 국내에 복귀하는 이제 우수 인력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의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거나 또 창작이나 예술, 스포츠, 뭐 도서관 등 이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는 분들도 중소기업 취업자 수준의 세액 감면 정책이 이제 적용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각지대로 비춰지던 분들의 일부가 정부 정책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부분의 직장인들 또 곧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올해도 이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는 여러 형태의 자료들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추가로 제공되는 자료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을 세액공제 자료로 제출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안경구입비와 관련된 자료, 또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과 관련된 자료, 네. 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서 기부를 했다면 이것도 이제 세액공제에 이제 포함시켜주게 네. 되고 다만 이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월세액의 세액공제 자료는 납세자가 직접 수집해야 하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기는 한데 이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공인계약서라는 제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좀 의무화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이런 불편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비롯해서 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세액 공제 기준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